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후 담판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노사가 결국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웅 기자, 협상 장소에 나가 있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승원 기자는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노사가 결국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해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0시쯤 시작된 오늘 협상이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먼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이신지? 네.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의 70%를 배분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30%를 배분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급 원칙에 맞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노측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료됐지만 언젠가 타결이 돼야 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차승훈 기자, 지역 상인들이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고요? 네,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가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모두 합해 4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직원 14,000명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화성 캠퍼스에서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돼 실제 파업이 진행될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노사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아까 결렬했다고 들어서 망했다. 가뜩이나 주말도 지금 거의 이제 유령 도시니까 아무래도 빨리 합의가 돼서 빨리 그냥 파업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빨리 끝냈으면 저희는 바람이죠. 네,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도 불거졌었는데 삼성전자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도 열렸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은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초기업 노조의 지도부의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비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비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물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사내 업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 추적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2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선거 대리전이 펼쳐지고 격전지에선 단일화 눈치 싸움과 설전이 거셉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라고요? 네, 보수 결집 흐름과 맞물린 국민의힘의 맹추격에 민주당이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벌써 단체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상은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거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유권자에 접근해야 한다. 낙관론을 한층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 내 여권 험지인 경기 여주에서 중앙선대위를 열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탱크데이 논란을 촉발한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논란성 발언을 에둘러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더워서 안 간다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서러워서라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남에 내려가 강한 여당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김경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계기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막판 전력 투구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중앙선대위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노란봉투법을 엮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파란 옷 입은 후보들에게 주적이 물으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찍고 경기로 올라와서 평택을 유이동 후보와 세계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SNS에 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토론의 실수를 공개 저격하는 등 고공전도 이어갔습니다. 네, 서울시장 경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고요? 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차례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언론인과 질답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는데 현재까지 잡힌 상호 토론은 사전투표 전날 밤 11시에 열리는 중앙선관위 법정 토론회가 유일합니다.
관훈클럽 첫 타자였던 오세훈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현 정부를 부동산 지옥의 현장이자 셀프 죄지우기 정부다라고 맹폭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지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도 멈추어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링에 오른 정원호 후보도 질세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공약만 지켰으면 현재의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10년 시정의 안전 불감증 논란을 전면에 띄우며 심판론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오세훈 후보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이른바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안전 방기,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다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야말로 무엇을 했냐고 맞받아쳤는데 나아가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논란을 감싸기 위한 방탄 상임위를 열고 있다고 응수하며 상임위는 사실상 여야 선거 대리전이 됐습니다. 네, 다른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 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5파전 구도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뚜렷한 승자 없는 흐름 속에 여전히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물론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극우 이미지를 감내하고서라도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민주진영 역시 강한 압박을 받을 걸로 보여서 막판 지각 변동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산 북갑에선 어제 불거진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주식 위장 매각 의혹을 겨냥한 보수 후보들의 공세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식 구태정치라고 맹폭하자 하정우 후보는 정치검사의 고약한 버릇이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해외 출장 유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며 공세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를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 등을 두고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일단 사내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 다른 신세계그룹 계열사로도 점차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스타벅스 측이 논란이 된 행사를 기획한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텀블러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문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박중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까지 희화화했던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당일에 사과문을 내고 경위를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조사의 관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결제를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만 스타벅스 코리아 측과 신세계그룹 측은 논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은 해임된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를 대회에도 알리겠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납득 가능한 설명과 후속 조치로 연결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이러는 사이에 불매운동은 계속 번지고 있죠? 네, 인스타그램과 X,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지 않겠다, 불매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머그잔을 깨뜨리는 영상을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텀블러들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벅스 회원을 탈퇴한다는 게시글,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환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서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으로도 번지는 모습인데요.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을 정리해두면서 불매하자는 글도 온라인에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반감은 거세지는 가운데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말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뭔지, 그리고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전략 공조를 이어가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맞춰 앞서 미중 담판 결과를 뒤늦게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양자 회담은 베이징 시간 11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 반쯤에 시작됐습니다. 90분쯤 뒤인 우리 시각 오후 2시부터는 확대 회담이 다시 열려 현재 1시간 남짓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 발언에서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이 등을 맞대고 전략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25주년을 맞는 설린 우호협력조약 연장에 합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포함된 거대한 수행단을 데려왔다면서 경제, 무역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리창 총리와 별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이 되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입 관련 협약 체결도 예상됩니다. 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 앞들에서 의장대와 화동들을 동원한 국빈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닷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할 때와 똑같은 판박이 의전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이 열린 때 맞춘 듯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뒤늦게 발표하기도 했죠. 네, 중국 상무부가 미주 담당 국장 명의로 질의응답 형식의 해설 자료를 올렸습니다. 먼저 300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한 동등한 규모, 대등한 관세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히토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는 백악관 발표와 달리 역시 상호주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 수입에 대해선 미국이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고기를 포함한 미국 농축산물 수입도 언급했는데 반대로 중국산의 수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닷새 전 미중 담판 결과를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맞춰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더위는 꺾였지만 이번에는 비바람이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제법 붉은 비가 이어지고 있고 오후 들면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인데요.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로 아침보다도 낮아서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제주 산간에 이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중부 서해안, 강원 내륙에도 호우특보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제주 산간에 많게는 10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안동은 2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